서류 제출 항목에서 밑으로 민사 집행 서류를 클릭해 주시고요. 채권 압류 등 체크해 주시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모 박스에 체크해 주시고 당사자 작성을 누르시면 입력 화면이 나오고요. 제가 저장해 놓은 내용을 보고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버튼을 눌러서 돌아가시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청구 금액, 청구 내용, 집행 권한 표시 등이 있는데요. 이 청구 내용과 청구 금액은 기존에 받은 지급명령 정본 또는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또는 이행공고 결정문 상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원금, 이자, 집행비용, 그리고 합계금이 나오는데요. 이 틀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저는 금액만 채워 넣으면 되는 건데 그럼 금액을 어떻게 채워 넣느냐. 이 원금은 당연히 써 있겠죠. 판결문에 써 있을 겁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그럼 이자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자라고도 판결문에 써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청구하는 날,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이자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럼 어디에서 이자 계산을 하느냐?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들어가셔서 소송 등 자동 계산 항목으로 들어가신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자 계산하는 자동 계산식이 나옵니다. 1,000만 원을 입력하시고 이율은 5% 이자, 그 다음 12% 이자 두 가지로 나뉜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1차, 2차로 하시면 되고요.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그냥 보통 12% 손해금만 청구를 하기 때문에 12% 입력하고 시작일은 제가 임의로 그냥 5월 9일이라고 하고 종료일은 7월 6일이라고 할게요.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자가 얼마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금액을 아까 이 빈 공간에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 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전자소송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지만 일단 기재를 해야 되니까 똑같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로 들어오시면요. 이 본안사건 인지송달료 계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급명령에 체크를 하시고 소송물가액, 청구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이자를 포함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금액이 1,000만 원 좀 넘죠. 이 금액을 여기에 붙여 넣으시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62,400원, 4,500이 나옵니다. 4,500원과의 합은 66,900원이고요. 전자소송 화면에 66,900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총 합계액을 여기에 기재해 주시면 되고 위에 청구 금액은 합계액이 되겠죠. 그리고 지급명령 결정문을 기재해 주시든 공정증서는 공정증서, 판결문은 판결문, 이행공고 결정문은 이행공고 결정문을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제출 법원은 지급명령과 소송의 경우엔 제 주소지도 가능했어요. 상대방 주소지가 아니고 채권자의 주소지도 가능했어요. 하지만 강제 집행은 상대방의 주소지에 관할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상대방 초본도 꼭 들어가야만 됩니다. 초본을 발급받는 서류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상대방 주소지가 인천이라고 하고 인천 법원을 선택하고 저장을 눌러주면 되고요. 자, 당사자 입력에서 채권자는 내 정보 가져오게 입력하고 채무자 입력하고 제3채무자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거 찾아서 넣는 거니까 어려울 게 없고요. 집행 권한은 지급명령 정본, 판결문, 공정증서, 이행공고 결정 다양하죠. 이걸 본인의 상태에 맞게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발급번호 5자리는 어디에 있냐면 예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판결 정문 집행문에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5자리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복사해서 붙여 놓으면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폴더 안에 종이
신청서를 다 넣어놨어요. 그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자, 목적물 입력도 클릭을 해 보시면 작성 예시를 누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채권 압류가 나오죠. 세무 박스를 클릭해 주시면 예금을 압류할 경우에는 이걸 눌러주시고, 보험은 밑에 거, 카드는 여기, 임금퇴직금은 이걸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예금을 압류한다. 이걸 눌러서 여기에 기재를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청구하는 금액, 그리고 채무자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이게 다 된 겁니다. 다 됐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파일 첨부하라고 해요. 그 전에 먼저 진술최고 신청서라는 걸 제출하면 좋은데, 진술최고 신청서가 뭐냐면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죠. 제3채무자가 누구였냐면 은행들을 얘기해요. 보험사가 될 수도 있고, 저희는 아까 신한은행을 체크했죠. 신한은행으로 진술최고서가 발송이 되고, 뭘 진술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니네 은행에서 채무자한테 줘야 될 돈이 얼마냐, 그 금액을 알려다오. 그걸 보내는 서류가 진술최고 신청서예요. 작성을 누르면 채권자가 지금 한 군데라 하나만 들어가 있지만 은행이 여러 군데면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첨부 버튼을 눌러주시면 진술최고서가 첨부가 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진술최고서라고 들어가져 있죠. 이 상태에서 작성 완료. 전자소송이라 약간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뭐 오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좀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전자소송으로 작성이 되고요. 자, 별지 목록 아까 입력했던 내용이고, 자, 이상 없습니다. 체크해주고, 비용 계좌죠. 똑같습니다.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납부 당사자, 납부인 다 선택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서명을 하고 제출을 하게끔 됩니다. 이 납부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 비용을 납부해야지 최종 제출이 되는 거예요. 진술최고서를 꼭 선택해서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채권 압류 추진명령 결정이 된 경우에 그 결정문만 갖고 은행을 방문하고 그 은행에 돈이 있으면, 채무자한테 줄 돈이 있다면 저희가 그냥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은행을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진술최고서를 미리 보내놓으면 은행에서 알려줍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도 제가 폴더에 파일 첨부로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진술최고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을 얘기하죠. 뭐 1,000만 원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체국에 가서 1,000만 원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추심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추심신고서는 채권자가 돈을 추심했다라는 걸 법원에 알리는 거예요.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요, 저 말고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돈을 나눠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돈 빨리 받고 빨리 추심신고서를 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채권자랑 돈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채권 압류 추심명령 신청서 쓸 때 우체국이 당사자이면 헷갈려 하시던데 제3채무자로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소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입니다. 그리고 원금 써주시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서기료 44만 원 기재를 했죠. 이거 포함해서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채권 압류 결정문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저희가 기재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채권을 압류한다. 추심할 수 있다. 금액은 얼마다. 이 서류를 출력해서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기업은행에도 진술최고서를 같이 보낼 수 있고요. 은행은 한 5군데 정도로 보내는 게 적당합니다. 청구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이었죠. 그러면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5군데로 뿌리면 돼요. 5군데 보내고 진술채고서가 오겠죠. 그러면 어디에는 돈이 1,000만 원 있고 어디에는 아예 없을 수가 있고 어디에는 500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는 곳은 취소하고 다시 있는 곳으로 채권 압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 초보는 어떻게 발급을 하느냐? 판결문이 있으면 발급할 수가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이렇게 피치가 되어 있는 서류가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셔도 되고 귀찮으면 미리 이 파일로 기재를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빨간색 부분으로 제가 바꿔놓은 내용만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밑에 초본 한 통, 전체 포함, 법원 제출, 법원 날짜, 그리고 증명 자료는 뭐 판결문이 될 수도 있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걸로 초본을 발급받는다고 했잖아요. 보정명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초본을 발급받으시는 거고, 지금 명령 결정문에는 집행본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 결정문 하나만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행공고 결정문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판결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요. 어떤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냐?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이 세 가지와 판결문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서류를 갖고 법원에 가서 발급하시면 되고, 또 전자소송으로도 당연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화면에서 위에 재증명 창구, 재증명 여기 있죠? 재증명 신청에서 클릭하시고 선택을 하셔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로그 아웃이 됐는데요. 저 화면을 클릭하면 당연히 발급이 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재증명 창구, 재증명 신청을 클릭하시면 상단에 확정증명, 송달증명, 집행문 다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건 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럼 450원을 납부하시면 여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강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5강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